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고흥군의 한 공무직 직원이 공공근로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의 급여를 가로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횡령한 돈이 3억 원이 넘습니다. 최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마을 꽃길 가꾸기나 환경 정비 등의 일을 합니다. 전남 고흥군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A씨는 지난해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A씨 이름으로 급여는 계속 지급됐습니다. 실제 돈을 받아간 사람은 A씨가 아닌 고흥군 공공근로 업무 담당자인 공무직 B씨. B씨는 A씨가 계속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차 결제를 받은 뒤 급여 수령 계좌를 자신의 자녀 계좌로 바꿔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결제가 나오고 나면 연계되어서 지출이 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거기서 파일을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면에서 이 사람은 포기했습니다라고 올라오는데 본인 혼자만 접수를 하면서 감사원은 B씨가 2020년부터 이 같은 방법으로 중도 포기한 공공근로자 100여 명의 급여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횡령 금액은 3억 원이 넘습니다. B씨는 감사가 시작되자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고흥군은 B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네, 고흥군의 공무직 직원이 이렇게 3년 넘게 수억 원을 횡령한 데에는 허술한 예산 집행 체계가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가 실제로 일을 했는지 근무 상황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신용불량자의 경우 편의를 위해서 가족 계좌로 급여를 이체할 수 있는 점도 악용됐습니다. 이어서 정기룬 기자입니다. 순천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거리 청소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하루 6시간 일하는데 매일 출석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합니다. 제일 먼저 아침에 출석부를 먼저 체크합니다. 출석 나오신가 안 나온가 확인한 다음에 나서 작업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하지만 고흥군은 달랐습니다.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작업자는 근무 상황부를 작성했지만 서너 달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경우 근무 상황부가 없었다는 겁니다. 공공근로 급여 이체 방식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고흥군은 그동안 공공근로에 투입된 신용불량자가 개인적 사정을 들어 가족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면 그대로 들어줬습니다. 문제가 된 고흥군 공무직 직원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2호조에서 공공근로 작업자와 급여 입금 계좌의 명의가 달라도 걸러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본인 가족 계좌로 급여를 이체했습니다.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순천시는 공공근로에 투입된 신용불량자의 경우 현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을 했으면 본인이 돈을 받아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신불자면 본인이 현금으로 받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감사원은 고흥군 외 다른 자치단체 4곳에서도 공공근로 작업자와 급여 이체 계좌의 명의가 다른 경우를 포착해 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광주 지역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정진욱 당대표 특보와 김명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 동조투쟁 중인 14명은 어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성명을 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론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민주 광주혁신회의도 어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과 정치탄압 중단 등이 관철될 때까지 사직색의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의 신축 확장안에 반대해오던 금호월드가 신세계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월드 관리단은 지난 17일 광주 신세계 측에 광주 신세계가 금호월드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매입하는 안과 건물을 공동 개발하는 안, 광주시를 포함한 3자 협의체를 꾸리는 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월드는 3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광주 신세계가 받아들일 경우 광주광역시 소유 도로가 포함된 광주 신세계의 백화점 신축 확장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연구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과 한평 지역 주민들에게 이전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무안은 반대 여론이 높았고
한평은 오차 범위 안에서 찬반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연구원이 발표한 광주 군공항 이전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평군은 반대 45.1%, 찬성 42.5%, 모름 무응답 12.4%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안군은 반대 56%, 찬성 37.1%, 모름 무응답 6.9%로 조사됐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한평과 무안 모두 소음 피해를, 찬성 이유로는 지역 발전 기대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광주연구원이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9월 2일부터 5일까지 한평과 무안 지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청소차 뒤 발판에 매달려서 차를 오르내리며 바쁘게 일하는 환경미화원 자주 보셨을 겁니다. 사고가 자주 나서 안전한 차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예산 문제로 도입을 꺼리고 있는데요. 그러는 사이 지난 주말 광주에서는 환경미화원 한 명이 또 사고로 다쳤습니다. 손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에서 청소차 뒤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쓰레기를 던졌고 숨소리가 났고 뒤에서 몸이 끼어 있는 거를 봤었고 얼마 전 서울에서는 운행 중이던 청소차를 승용차가 추돌해 발판에 서 있던 환경미화원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청소차 매달리기가 금지됐지만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덜하기 위해서 발판을 매달려서 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구형 차량에 탄 미화원들이 차량에 탑승하려면 이렇게 차량 옆으로 가서 높은 조수석 계단을 올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버스 출입문처럼 차량 안에 탑승이 가능한 청소차가 개발됐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일반 청소차 기준으로 대당 약 3천만 원 가까이 비쌉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의 신형 청소차 보급률은 18%에 불과합니다. 신형 청소차는 크기가 커 골목 진입이 어렵고 작업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도 있어 미화원들은 기존 인력과 장비로는 한계가 있다며 증차와 인력 증원도 요구하는 상황. 광주 남구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노조 집행부하고 저희 이제 사업부서하고 담당 부서하고 합의하에 차량 10대 정도를 늘리기로 했는데 이거 광주시는 구청에 주는 신형 청소차 보조금을 늘리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합니다. 내일 독감 예방접종을 한 번도 안 받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9살 미만 어린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부터는 13살 이하 어린이가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만 75세 이상은 다음 달 11일, 70세에서 74세는 다음 달 16일, 65세에서 69세는 다음 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전국체전의 시작을 알리는 첫 성화가 해남 땅끝에서 체화됐습니다. 이번에 체화된 성화는 안전램프로 옮겨져 다음 달 10일 진행되는 성화봉송 행사 전까지 전남도청에 안전하게 보관될 예정입니다. 또 공식 성화는 다음 달 3일 강화도 만이산과 목포시 북항노을공원에서 각각 체화돼 전남도청에 안치됩니다. 이후 다음 달 10일 합화식을 가진 뒤 나흘 동안 22개 시군을 순회 봉송하고 13일 목포 종합경기장 성화대 최종 점화를 통해서 본격적인 대회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4월 저온 피해에 따른 피해농가 복구비로 2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4월 7일부터 사흘 동안 기온이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져서 과수 착과 불량 등 저온 피해를 본 농가이고 전남도는 이번 달 안에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군별 피해 면적은 나주와 무안이 1,000헥타르가 넘었고 품목별로는 양파가 2,300여 헥타르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아직까지 낮에는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도 광주는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는데요. 오늘까지는 29도로 평년 기온보다 2, 3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한낮 기온이 25도로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요즘 새벽 사이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나주와 무안 등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300m 미만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아 더 선선합니다. 한낮 기온은 한평과 화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30도, 여수 28도로 덥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8도, 강진과 해남, 완도 30도로 어제보다는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서 모레 밤까지 내리다 그치겠고요. 비가 내리고 나면 늦더위가 누그러지고 초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9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